제주도 바닷가 절벽 위 화려하진 않지만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다. 빨간 지붕 아래 푸른 담장이 둘러진 이곳은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그곳 레스토랑에서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자리가 열렸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가 진행되는 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가 마련한 식탁으로 그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옷매무새를 다듬으셨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차림, 오래된 가죽 가방. 그 모든 것이 내겐 자랑이었지만 세상은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약혼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는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로비 한켠에 선 그녀는 대형 명품백을 어깨에 걸치고 묘한 눈빛으로 내부를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이건 칭찬이 아니구나. 그녀는 이 공간이 낯설고 어쩌면 불편한 것이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자리를 아예 다른 등급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도 이런 데서 지내시는 분이 있네요. 정겹다기보단 참 소박하시다. 어머니는 얇은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그 미소가 익숙해서 더 아팠다. 늘 참는 얼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을 배운 사람의 얼굴.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갓 지은 밥, 정갈한 나물 반찬, 손질한 생선구이. 누가 봐도 정성 그 자체였지만 장모는 메뉴를 훑으며 또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영어 메뉴판은 없나 봐요. 요즘엔 외국 손님 많을 텐데. 사장님, 영어는 좀 하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필요한 만큼은 합니다. 예전에 관광 가이드도 했었거든요. 장모의 미소가 묘하게 굳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물컵을 들었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이제 곧 또 다른 말이 나올 테니까. 고등학교는 나오셨겠죠? 그 순간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짧은 침묵, 그리고 낯선 정적.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상견례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분류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레스토랑 출입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들어왔다. 매니저였다. 그리고 그는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 사장님,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최상층 객실 비워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에 장모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비웃던 그 여자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눈치챈 것이다. 장모님이 앉아 계신 그 땅이요. 우리 어머니 거예요. 말이 끝나자 장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박하다고 비웃었던 그 공간, 그 자리가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 위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를 정리하셨다. 나는 그 모습이 왜 그리 눈부셨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배웠다. 사람의 겉모습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명품은 사람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가방끈도 인격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는 바로 우리 어머니 땅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장모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손자수 액자, 해풍에 바랜 커튼, 낡았지만 정갈한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엔 이질적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매 끼니 하듯 한 손으로 반찬을 옮기며 장모에게 권했다. 이거 직접 담근 열무김치예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을수록 깊은 맛 나요. 장모는 젓가락 끝을 살짝 열무에 닿게 했다가 이내 물었다. 이거 위에 올려진 건 들깻잎인가요? 어머님, 혹시 위생은 잘 보세요. 요즘은 워낙 세심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에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매일 아침 세척해요. 물도 정수기 전용이고요. 나는 그 대화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다. 정성이 아니라 검사였다. 장모는 겉보기에는 예의 있게 물었지만 속내는 이곳이 자신이 기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불만으로 가득해 보였다. 어머니, 여기 위생 철저해요. 식약처 위생 등급 받은 곳이에요. 장모는 이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손뼉을 쳤다. 아이고, 우리 주원이 어릴 때부터 위생 예민했어요. 입에 뭐 묻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요리도 딱딱 깔끔하게만 했죠. 어머니는 장모의 갑작스런 자기 자랑에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어머니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엔 말없이 물러서는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도 그랬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자리니까 한마디 반박도 없이 모든 대화를 받아넘기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침묵이 더 무거웠다. 사돈은 좋은 환경에서 사셨나 봐요. 저희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자고 살았거든요. 그 말에 장모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명확했다. 이 자리는 그녀의 기준으로는 격이 맞지 않는 상견례였다. 그때 매니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그는 종이에 뭔가를 적어 내밀었다. 나는 그걸 흘끗 보았다. 등기부등본. 건물 전체 소유주 명의. 사장님, 이거 어제 등기 확인한 서류입니다. 남해 라인 추가 구획 포함해서요. 장모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있던 나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배려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소유주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장모님, 여긴 그냥 시골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삶을 바쳐 지켜온 곳이에요. 나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내가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는지를 곱씹었다. 그날까지 나는 어머니의 침묵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모욕을 견뎌냈고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다. 그런 사람 앞에서 격을 논하는 게 과연 배운 사람의 행동일까? 그날 장모는 자신도 모르게 물컵을 놓쳤다. 작은 파편이 바닥에 튀었고 정적이 테이블 위를 덮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일어섰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평온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저 이럴 땐 익숙해서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자리에 앉아 이런 표정을 지었을지 떠올렸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정장 입은 손님이 반찬의 트집을 잡아도 웃으며 넘기시던 어머니였다. 장모는 매니저에게 슬쩍 묻는 듯 말했다. 아, 여기 이분이 정말 사장님이세요? 매니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건물 포함. 제주권 펜션 전체가 이분 소유 맞습니다. 등기도 오늘 새로 뽑은 겁니다. 장모의 손이 굳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 옆에 앉은 약혼녀도 처음으로 눈치챈 듯 장모의 옷깃을 살짝 당겼다. 엄마, 그만해. 더 말하지 마. 나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결혼 준비를 하며 장모가 나에게 자주 했던 말들. 시댁은 너무 소박하지 않았으면 해요. 결혼은 격이 맞아야 오래가요. 사돈이 될 분은 학력이나 말투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와서는 내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요. 학력은 짧아도 책임감은 아주 길게 배우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내 말에 고개를 돌렸다.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그런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분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평생 그런 말을 대신 참고 버티고 남의 시선을 견뎌내며 나를 키웠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걸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딱 오늘 하루만큼은 말하고 싶었어요. 나 당신 눈엔 없어 보여도 절대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장모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를 되뇌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멍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건 펜션 사장이 아닌 어머니의 또 다른 직함을 알고 있던 한 명의 노인 손님이었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장사해요. 여기 임대료 한 번도 안 올린 분입니다. 여기 사장님 중에 이런 분 없습니다. 나는 처음 본 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며 이 공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마움으로 쌓였는지를 새삼 느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런 어머니 앞에서 누군가는 겉모습과 말투로 사람을 평가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걸 그대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식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장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지우려 했지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들리는 뒷말은 가슴을 찔렀다. 주변을 오가던 다른 손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여기 사장님 진짜 인품 좋아. 그러게요. 이 동네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도 없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나는 그 말이 미안함보다 체면을 위한 한 줄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장모님, 이제는 말 돌리셔도 소용없어요. 누가 들었는지보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장모는 얼굴을 붉혔다. 예비 신부인 조언은 내 옆에서 숨죽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우진 씨,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그 말은 뻔했다. 자식으로서 체면을 차리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손끝에 굳은 살을 똑똑히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굳은 살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세상과 싸운 기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조원 씨,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사과가 진심인지 당신 어머니 앞에서 먼저 말해보세요. 장모는 흠칫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왜 이러냐는 불쾌감이 엿보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셨죠. 이제 아래에서 한번 올려다보실 차례예요. 장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건 그가 오늘 어머니를 향해 내던졌던 말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대가였다. 그날 상견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끝이 났다. 음식은 반도 먹히지 않았고 테이블 위엔 말라버린 반찬들과 차가운 눈빛만 남았다. 우리는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우진아, 오늘 일은 그냥 지나가자.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평생 들어온 어머니의 패턴이었다. 참고 넘기고 괜찮은 척.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었다. 아니요, 엄마. 이번엔 내가 엄마 대신 말할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길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은 평생을 침묵해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응원을 보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조언은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선 채 죄송하다는 말만 수십 번 되풀이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가 고개 숙인 채 1시간이고 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그날 어머니가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다. 어머님,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결국 조건을 내걸었다.
진짜로 사과하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가 직접 오시라고 해. 그리고 이번엔 듣기만 하지 말고 말도 좀 하시라고 해. 며칠 뒤 장모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는 다른 수수한 차림이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말을 하기 위해가 아니라 듣기 위해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절하려 하셨다. 하지만 내가 다시 설득했다. 엄마 들어보는 것까진 괜찮지 않아? 이번엔 말이 아니라 사과하러 왔대.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셨다. 그러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 대문을 열었다. 그 순간 장모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장모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질책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당신 말을 기다리겠다는 조용한 표정이었다. 장모는 손에 쥔 종이를 꺼냈다. 그건 손편지였다. 흰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진심 어린 글이었다.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얼마나 경솔하고 교만했는지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조용히 받아 읽으셨다. 읽는 내내 말씀이 없으셨지만 나는 그 눈동자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어머니는 장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다. 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면 때론 글이 말보다 진하더군요. 장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비로소 체면보다 진심이 먼저 내려온 순간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이 작게 떨리는 것을 봤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날 저녁 조원이 내게 물었다. 우진 씨,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닌 것 같았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작은 상을 차렸다. 이번엔 상견례가 아니었다. 결혼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는 자리였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음식을 준비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다. 긴장도 억지 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날의 얼굴이었다. 이젠 나도 조금 편하게 앉아볼까 싶네요. 오늘은 손님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온 거잖아요. 장모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녀 역시 화려함을 벗은 차림으로 수수한 니트를 걸친 채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아니, 이제는 사돈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는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한 수저 떠서 입에 넣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오래 눌러뒀던 말을 꺼냈다. 사돈이 이렇게 살아오신 걸 제가 너무 몰랐었네요. 속도 깊고 마음도 크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엔 작지 않은 울림이 있었다. 나도 사돈한테 배울 게 많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이제라도 서로 알아가면 되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때 절대 다시 마주 앉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었다. 조원도 그걸 느낀 듯 잔을 들어 어머니를 향해 작게 인사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제는 조원 씨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웃으셨다. 그 웃음은 긴 세월을 참고 버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의 미소였다.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고 오랜만에 웃었다. 누군가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 용서는 반드시 따뜻하게 돌아온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봄이 되자 어머니는 텃밭에 상추를 심기 시작했다. 매년 하시던 일이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옆에서 삽질을 거두는 사람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장모가 어머니의 텃밭을 함께 가꿨다. 장갑을 낀 채 손에 흙이 묻는 걸 개의치 않고 묵묵히 구슬땀을 흘렸다.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삽자루를 내려놓고 장모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익숙하게 물을 주며 말했다. 땅은 정직해서 어떻게 하든 다 기억해줘요. 정성만 담으면 뭐든 잘하긴 해요. 그 말에 장모는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제야 어머니를 진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듯한 순간이었다. 작은 탁자에 둘이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다. 말이 오고 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사돈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지만 저도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안 멈췄을 뿐이에요. 장모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사돈 같은 분이 부럽더라고요. 배운 게 많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란 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찻잔을 내렸다. 그 순간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며 작은 미소를 서로의 입가에 그려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여자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듯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꼭 많은 말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저 눈빛이 닿고 마음이 조심스럽게 열린다면 서로 다른 인생도 어느 순간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걸. 결혼 날짜가 잡혔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줄만 알았던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여기까지 왔다. 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참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이 많진 않았다. 하지만 자리마다 진심이 앉아 있었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지만 그 눈물은 어떤 장식보다 진실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다. 처음으로 맞춤으로 지은 옷이었다. 그 단아한 옷차림이 평생을 구겨 살던 세월의 주름까지 펴주는 듯 보였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나 엄마 같은 사람 아들이라서 다행이야.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웃으셨다. 그리고 오래 묻어둔 말을 꺼내셨다. 너무 고맙다. 오진아, 내가 널 잘 키운 걸까? 내가 나를 이렇게 키운 걸까? 장모도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평생 교양 있는 척, 냉정한 척했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사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위 우리 집에 오게 해주셔서. 어머니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젠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이 아이들만 잘 살게 해준다면 우리도 좋은 사돈이겠죠. 장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닿은 그 순간 그간의 오해, 자존심, 편견 같은 것들은 전부 그 따뜻한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난 날 우리는 넷이서 소박한 식사를 함께했다. 예식장보다 훨씬 편안한 사람 냄새 나는 자리였다. 어머니는 그날 장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돈, 봄 되면 같이 꽃 보러 갈래요? 좋죠. 올해는 사돈이랑 단풍도 보고 국화도 구경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때는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의 거리. 하지만 지금은 함께 걷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결혼 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익혀갔다. 처음엔 어색했고 다시 다투기도 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속도도 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장모는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한 손엔 쑥, 한 손엔 미나리를 들고 서로 가격을 흥정하며 깔깔 웃었다.
사돈, 이런 건 그냥 사요. 지금 우리가 몇백 원 아끼는 사이예요? 그럼 우리가 100억 있어도 1000원은 아껴야지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웃음이 났다. 두 사람은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삶에 들어와 있었다. 명절이면 한 집에 모였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함께 자르고 아플 땐 서로 먼저 약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없을 때도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 바닥에 앉아 국밥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장면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다. 사람과 사람이 가족이 되기까지 때론 싸우고 다치고 무너져야 할 때도 있나 봐요. 하지만 진심이 닿으면 그 모든 갈라진 틈은 다시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나는 안다.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게 된 이유를. 그건 서로의 다름을 견딘 사람들이 끝끝내 진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두 어머니는 함께 텃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하나는 흙 묻은 장갑을 벗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물병을 건네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사랑도 가족도 결국은 같은 방향을 보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걸. 사람의 마음이란 참 오래도 걸립니다. 누구를 이해하는데도, 누구를 용서하는데도, 그보다 더디게는 내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는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모든 걸 조금씩 바꿔주더군요. 그날 상견례에서 얼어붙었던 공기, 엄마의 침묵, 장모님의 굳은 표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미루던 저의 손끝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이제는 명절이면 두 어머니가 같은 장을 보고 봄이면 꽃을 함께 보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처음에 좋은 말보다 뒤늦은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펜션에서 바쁘게 지내시고 장모님은 가끔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 조언을 묻고 계절을 물으시며 사돈, 요즘도 김치는 직접 담그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많은 게 변했구나 싶습니다. 엄마도 장모님도 저도 어떤 틀에서 벗어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겠지요.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벽을 허물고 마주본 사람의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말을 자주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싶었던 그 진심만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